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월 24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은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지키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24일부터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나토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대타로 참석합니다. 한 조간신문은 오늘 일면에 대타 외교된 실용 외교라고 꼬집으면서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다자 외교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36년 넘게 이 기자 데스크 생활을 했지만 처음 보는 일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나토 불참에 대한 나라 안팎의 비판과 우려를 그만큼 의식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출국 직전에 나토 회의 참석을 취소했는데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그보다는 격을 한 단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국제 외교가와 국내의 비판 여론의 눈치를 나름 봤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일본의 NHK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본과 같은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받은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 데 따라서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이시바도 불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시바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만 얻어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최악의 참패라고 지금 일본 언론들 표현하고 있어요. 치솟는 쌀값을 잡아서 신지로 현상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인기 절정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까지 유세에 이시바 총리가 투입했지만 그 고이즈미 신지로 아주 그 고이즈미 준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이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시바 자체의 인기가 그만큼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집권 자민당의 스캔들, 정치 자금 문제 등이 겹쳤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장 7월 20일에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 매우 전망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시바 잘못하다간 지금 권좌에서 물러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시바는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3.5%로 올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다가 이런 여러 국내 악재들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안 간다고 하니까 아유 이거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불참을 나중에 결정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이 대통령만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또 내세워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버리지 호주 총리는 경우가 또 달라요. 이 사람은 2022년 취임한 지 하루 뒤에 바로 나토 정상회의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참석해서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갔던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다고 하는 그 상황이 한국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2일자 신문에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이 전격 공습에 대한 주요 외국 16개 나라, 물론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엔의 반응을 종합 정리한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서 2줄짜리 짤막한 논평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은 긴급 안보경제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더라. 뭐 이 두 줄만 나왔어요. 그 뒤에도 있는데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최고의 유력지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바로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이거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기사죠. 미국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을 공습했다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 불참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나토 불참을 아주 적극 지지했습니다. 예상을 좀 했던 바지만요.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를 부쩍 높였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이 박선원은 매우 지당하며 잘된 결정이라고 했고, 추미애는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왜 이런 비유를 할까요? 시저가 원로원을 공격해서 이 로마의 이 권력을 잡은 그 역사적 결단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데, 아니 미국 대통령이 위협국인 이란의 핵시설을 하도 말로 협상으로 안 되니까 공격한 것을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다, 이런 아주 황당한 논평을 했습니다. 반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줄곧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보도된 박지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지 않냐, 여러 추이를 보면서 차분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8월 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런데 G7에 이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 트럼프와의 이 양자 만남이 결국 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에 따라 이 나라 안팎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과의 2+2 양자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는 등 결기를 바짝 세웠어요. 그럴만합니다. 또 그 트럼프와 이시바의 관계는 그 G7에서도 30분 만나는 등 아직 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신뢰 관계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입장은 전혀 이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8월 안에 이 대통령의 방미,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둘 다 실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 고위급 회의가 열려서 이것도 뭐 결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간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여기에서 만나는 게 첫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적입니다. 사실 트럼프는요 100% 만남을 생각하고 가서는 만날 수 없는 정상이에요. 외국 정상들, 내로라 하는 외국 정상들도 한 50% 가능성이 있으면 가서 부딪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자, 그렇게 늘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뭐 9월도 넘길 것 같은데, 때가 늦어도 너무 늦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7월 8일 상호관세에 협정 유예 시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압박을 아주 본격화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부터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영어 표현이죠. 정상끼리 먼저 큰 틀의 신뢰와 합의를 이루는 그런 협상 방식을 선호합니다. 나머지 것은 아래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대면 회담, 또 사전에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미동맹의 일가견을 갖고 있는 위성락 안보실장,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트럼프를 한 번 보는 것과 두 번 보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건의를 아주 강력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입장이 돌변한 겁니다. 물론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확실성이 바로 양자회담이 안 잡히니까 그것을 우선 내세운 거고, 오늘부터 지금 시작된 김민석 청문회 등등도 좀 챙겨봐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차마 말로는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석 등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세력들이 이른바 그들의 용어로 자주파죠. 거기에 이제 정동영이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이 됐고, 그 고등학교 5년 후배인 조현이 외교부 장관에 지금 지명됐고, 국방장관에는 그 22개월 방위 복무를 하고 나온 그 안규백 의원이 어쨌든 전북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64년 만에 5.16 첫 국방장관이 됐다. 이런 그 자화자찬 속에 또 이제 이른바 전북 3인방 라인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트럼프와의 만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는 건 좋지 않다는 주장을 밀어붙여서 관철시켰다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대통령의 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 또 위성락 대리 참석, 이게 무슨 대출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잃을 게 아주 많다는 분석이 지금 나라 안팎의 조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은 원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력을 매개로 해서 공급망 동맹체를 협의해서 맺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안보 동맹체 이상의 아주 중요한 회의라는 뜻이에요. 일본 못지않은 아시아의 서방으로 대접받아온 대한민국이 졸지에 국제사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